결혼을 앞둔 한 남자가 아버지의 불륜을 의심하며 시작된 사건. 하지만 진짜 범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민재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멈췄다. 새벽 2시, 불면증으로 뒤척이던 그는 습관처럼 SNS를 켜고 약혼녀 지은의 피드를 훑어보고 있었다. 결혼식까지 딱 한 달. 행복해야 할 시기였다. 웨딩홀 계약금도 냈고 신혼집 인테리어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지은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장모님이 올린 제주도 여행 사진.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셀카 아래 댓글란이 길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언제나처럼 똑같은 이름이 있었다. 김태수? 민재의 아버지였다. 단순히 하트 하나 누른 것뿐이라고? 그럴 수도 있다. 장모님과 아버지는 곧 사돈이 될 사이 아닌가.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시작인가. 민재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며 아버지의 SNS를 열었다. 김태수, 58세, 중견 건설회사 임원. 겉으로 보기엔 성실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를 배신해왔다는 사실을. 초등학교 때였다. 학교에서 일찍 집에 돌아온 날, 민재는 아버지가 모르는 여자와 함께 집에 들어오는 걸 봤다. 그때는 어려서 무슨 일인지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어렴풋이 깨달았다. 중학생 때는 아버지의 차에서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다. 어머니 것이 아니었다. 고등학생 때는 아버지의 두 번째 휴대폰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유미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수백 통의 문자가 있었다. 대학생 때는 아버지가 출장이라고 거짓말하고 제주도로 여행을 간 사실을 알게 됐다. SNS에 올라온 한 여자의 게시물 속 배경에 아버지가 찍혀 있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아니, 모르려고 애썼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혼은 하지 않았다. 내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체념한 듯 살아갔다. 그리고 민재는 그런 아버지를 평생 경멸하며 자랐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또다시. 민재는 아버지의 SNS 활동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장모님이 올린 지난달 카페 사진. 장모님이 올린 2주 전 꽃집 인증샷. 장모님이 올린 1주 전 레스토랑 음식 사진. 너무 규칙적이었다. 장모님이 뭘 올리든 5분 안에 아버지의 하트가 찍혔다. 마치 알림을 켜놓고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과민 반응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바람둥이라지만 설마 사돈 될 사람과, 그것도 자기 아들 결혼을 앞두고.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피곤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머릿속에서 어젯밤 본 SNS 화면이 계속 맴돌았다. 민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동료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았다.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재는 조용히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원래 금연 중이었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이번엔 아버지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민재는 대학 시절 아버지 명의로 된 가족카드를 하나 받았었다.
아버지는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민재는 여전히 그 카드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앱을 통해 전체 사용 내역을 볼 수 있었다. 스크롤을 내리자 눈에 띄는 항목들이 있었다. 3주 전 샤넬 강남점 380만 원. 2주 전 루이비통 본점 520만 원. 1주 전 까르띠에 명동점 280만 원. 민재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 생일은 6개월이나 남았다. 결혼기념일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선물인가? 더 스크롤을 내리자 배송 주소가 보였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3-456번지. 민재는 그 주소를 복사해서 지도 앱에 붙여 넣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그리고 그 주소는 장모님 댁이었다. 젠장. 민재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장모님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민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내 약혼녀 지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할 것인가? 지은아, 우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한테 명품 선물 보내는데 혹시 둘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했다간 지은과의 관계만 망칠 게 뻔했다. 민재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날 저녁 민재는 일부러 조퇴를 했다. 아버지의 회사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다. 퇴근 시간이 되자 익숙한 검은색 제네시스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다. 아버지의 차였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다. 차는 집이 있는 방향과 반대로 향했다. 강남 방향이었다. 30분쯤 달리자 차는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발레 파킹 직원에게 키를 건네고 아버지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민재는 급히 근처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레스토랑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장모님이 앉아 있었다. 둘은 와인잔을 들고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장모님도 밝은 표정이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이런 젠장. 그는 당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줌을 최대한 당겨서 두 사람의 모습을 담았다. 식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마침내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왔다. 민재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도요. 다음에 또 봐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둘은 각자의 차를 타고 떠났다. 민재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집에 돌아온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민재야, 저녁 먹었어? 응.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58세. 한때는 아름다웠을 어머니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아버지의 배신을 수십 년간 견디며 살아온 흔적이었다. 엄마. 왜? 아빠 요즘 어때?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 아빠는 변하지 않아. 원래 그런 사람이야. 또 바람 피우고 있어? 어머니가 민재를 똑바로 쳐다봤다. 모르겠어. 요즘은 잘 모르겠어.
엄마, 왜 그래? 왜 이혼 안 해? 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이혼? 내가 어떻게 이혼을 해? 난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는데 내 명의로 된 통장도 없고 재산도 없어. 이혼하면 난 갈 곳도 없어. 그리고 민재야. 어머니가 민재의 손을 잡았다. 너 곧 결혼하잖아. 내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어. 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참고 있었다. 아들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날 때까지.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사돈될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어머니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아버지의 SNS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또다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어제 저녁 레스토랑 근처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좋은 저녁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다. 그 중에서 장모님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덕분에 즐거웠어요. 민재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문자 한 통이 왔다. 민재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하자. 양가 부모님 모시고. 지은이었다. 민재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그래, 좋아. 주말 모임. 그곳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금요일 저녁이었다. 민재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재야, 아빠가 오늘 늦는데. 회식한다고.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민재는 무심코 아버지의 위치를 확인했다. 아버지는 예전에 민재에게 만약을 대비해서라며 자신의 핸드폰의 위치 공유를 켜두라고 했었다. 민재는 그걸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었다. 화면에 표시된 위치는 회사 근처 술집이 아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민재는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아픈가?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민재는 서둘러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병원은 한산했다. 민재는 아버지의 위치를 확인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3층 내과 진료실 근처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다. 복도는 어두웠다. 대부분의 진료실은 이미 문을 닫았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복도 끝 불이 켜진 한 진료실을 발견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민재는 숨이 멎었다.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장모님이 앉아 있었다. 둘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류 같은 것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민재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병원에서? 밤늦게? 둘이서? 상황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약 10분 후 두 사람이 진료실에서 나왔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당신도요. 당신? 민재는 그 호칭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두 사람은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민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탐정 사무소 문을 두드렸다. 어서 오세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다. 탐정 이강민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재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다. SNS 스크린샷, 신용카드 내역, 병원에서 찍은 동영상. 제 아버지와 제 장모님이 불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강민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확실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네요.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강민이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혹시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결혼할 순 없어요.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그 주말 지은의 집에서 양가 가족 모임이 열렸다. 민재는 긴장한 채로 장모님 댁 현관문을 열었다. 어서 와.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었다. 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거실에는 이미 양가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아버지와 장모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민재 왔구나.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다. 아, 네. 민재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둘의 거리는 적당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았다. 하지만 민재의 눈엔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였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자, 건배합시다. 우리 두 집안이 좋은 인연으로 맺어지게 돼서. 장인어른이 잔을 들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민재는 술을 마시며 아버지와 장모님을 번갈아 봤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웠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연기인가? 아니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 식사 중간 장모님이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도 일어났다. 민재는 재빨리 뒤를 따라갔다. 주방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때 정말 어땠어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민재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무슨 대화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묘하게 친밀한 분위기였다. 2주 후 민재는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강민이 파일을 건넸다. 두 분을 2주간 미행했습니다. 총 7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파일을 열었다. 사진들이 가득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공원을 나란히 걷는 두 사람, 병원 앞에서 헤어지는 두 사람. 하지만 이강민이 말을 이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네. 두 분은 분명 자주 만나지만 전혀 스킨십이 없습니다. 손도 잡지 않고 포옹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더군요. 민재는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봤다. 확실히 둘 사이에는 항상 적당한 간격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십시오. 이강민이 다른 자료를 꺼냈다. 두 분의 과거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분은 대학 동기입니다. 뭐라고요?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다녔습니다. 그것도 1학년 때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더군요.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옛날부터 아는 사이였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강민이 오래된 졸업 앨범 사진을 보여줬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장모님이 있었다. 둘은 나란히 서서 밝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뒤편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태수 미선 포에버. 민재는 손이 떨렸다. 첫사랑이었던 거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민재는 의자에 몸을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럼 지금 둘이 옛 감정을 되살리고 있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때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민재 씨죠?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신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민재는 긴장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 아버지가 강남역 근처 그랜드 호텔에 들어갑니다. 어떤 여자와 함께요. 뭐라고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직접 가보세요. 1504호실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민재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무슨 일입니까? 이강민이 물었다. 오늘 저녁 확인하러 가야겠습니다. 저녁 7시. 민재는 가족들과 함께 그랜드 호텔 로비에 서 있었다. 어머니, 지은. 정말 확실한 거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확인해봐야 알겠어요. 민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 1504호. 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재는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 후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민재야? 그리고 아버지 뒤에서 장모님이 나타났다. 아니, 이게 무슨?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당신, 정말 그랬어? 정말? 아니, 이건 오해야. 오해. 아버지가 손을 휘저었다. 무슨 오해야? 둘이서 호텔에 있잖아. 그때 방 안에서 누군가 나왔다. 지은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었다. 나도 방금 왔어.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 방 안쪽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왔다. 웨딩 플래너, 플로리스트, 밴드 멤버들. 축하합니다. 갑자기 터진 폭죽 소리. 민재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뭐야? 서프라이즈 파티야.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준비한 결혼 선물이야. 신혼여행 패키지랑 신혼집 가전제품 세트. 방 안에는 각종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미안해요, 민재야. 깜짝 놀라게 하려고. 장모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요즘 당신 아버지랑 자주 만난 거예요. 준비하느라.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병원은요? 왜 병원에서 만났어요? 아, 그건.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건강검진 받는 날이었어. 장모님이 같은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으셔서 같이 결과 확인하러 간 거였어. 그리고 서프라이즈 준비 얘기도 하고. 그럼 명품 선물들은요? 그것도 내 결혼 선물 일부야. 장모님이 고르신 거 내가 대신 결제한 거고. 모든 것이 오해였다.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다가와 민재를 안았다. 괜찮아, 아들. 미안해요, 엄마, 아빠.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며칠 후, 민재는 지은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정말 미안해, 지은아.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괜찮아. 이해해. 내 아빠 과거가 있으니까. 지은이 민재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행복하게 준비하자.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응? 모르는 번호네. 지은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지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무슨 일이야? 민재가 물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민재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어떤 남자가 나한테 전화했어. 무슨 남자? 자기랑 나랑 연애했다고 왜 헤어지고 나서 연락을 안 하냐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지은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민재가 화면을 봤다. 왜 이러세요? 우리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사진도 있는데. 그리고 첨부된 사진. 지은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셀카였다. 이게 뭐야? 민재는 사진을 확대했다. 분명 지은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 남자를 모른다고 했다. 민재야, 나 진짜 아니야.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모르겠어.
누가 나를 사칭하는 것 같아. 그때 또 문자가 왔다. 다른 번호였다. 지은 씨, 그날 밤 정말 좋았어요.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얼굴은 지은이었다. 아니야. 이거 합성이야.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저건 내가 아니야.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그때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민재의 휴대폰이었다. 여보세요? 민재 씨, 탐정 이강민입니다. 급히 사무실로 오십시오.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민재와 지은은 급히 탐정 사무소로 향했다. 무슨 일입니까? 이강민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데이팅 앱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필에는 지은의 사진이 가득했다. 지은, 27세, 서울 거주. 취미여행, 와인, 영화 감상. 만남 환영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군가 당신을 사칭해서 데이팅 앱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남자들과 대화하고 실제로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계정을 추적해 봤습니다. IP 주소를 확인한 결과 이강민이 잠시 멈췄다. 어디예요? 어디서 접속한 거예요? 민재가 다그쳤다. 당신 집에서입니다. 뭐라고요? 정확히는 당신 집 와이파이를 통해 접속했습니다.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우리 집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강민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앱 사용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주로 낮 시간대 당신이 출근한 후에 활동이 집중돼 있습니다. 민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낮 시간, 자기가 없을 때 집에 있는 사람은 설마.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민재야 왔어? 저녁 먹었어? 응. 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평범한 모습이었다. 늘 보던 모습. 아니야. 설마 우리 엄마가.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이강민에게 전화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신 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민재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정말 엄마라면 어떻게 하지? 다음 날 민재는 일부러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갔다. 탐정 이강민이 몰래 설치한 카메라가 거실을 비추고 있었다. 민재는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실시간 영상을 지켜봤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다. 11시쯤 어머니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약 10분 후 다시 나왔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민재는 화면을 확대했다. 어머니가 보고 있는 건 데이팅 앱이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머니는 능숙하게 앱을 조작했다. 여러 남자들의 프로필을 넘기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약 1시간 동안 어머니는 앱을 사용했다. 그리고 갑자기 전화를 받았다. 응, 나야 그래. 오늘 만날 수 있어. 3시에 강남역? 알았어. 어머니가 통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화장도 진하게 했다. 민재는 급히 카페를 나와 어머니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민재는 한 칸 뒤에서 따라갔다. 강남역 10번 출구. 어머니는 스타벅스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밝게 웃었다. 민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두 사람은 카페로 들어갔다. 민재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남자가 말했다. 호호, 감사해요. 당신도 멋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더 젊고 더 발랄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런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물었다. 27살이요. 어머니가 웃으며 거짓말을 했다.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엄마. 어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민재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 아니야. 이건 남자가 당황하며 물었다. 저 무슨 일이죠? 당신은 속은 거예요. 이 사람 27살 아니에요. 네. 민재는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집에 가요. 민재야, 제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어머니는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설명해 주세요, 엄마. 긴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고요? 지은이 사진으로 데이팅 앱을 만들고 남자들을 만나고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평생을 내 아빠 눈치 보면서 살았어. 바람 피우는 거 알면서도 참았어.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어머니가 소리쳤다. 내 아빠는 날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어.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항상 다른 여자들만 쫓아다녔어. 나는 그냥 집안이라는 기계였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 데이팅 앱 광고를 봤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들이 다들 행복해 보이더라. 사랑받는 것 같더라. 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만들어 봤어. 내 사진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은이 사진을 썼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서 남자들을 만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채팅만 했어. 그것만으로도 좋았어. 누군가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만나고 싶다고 해주는 게 그게 너무 좋았어. 그런데 왜 직접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외로웠어. 너무 외로웠어. 그 남자들이 날 보고 실망할 거라는 거 알았어.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설레는 느낌을 받고 싶었어. 민재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런데 호텔 사진은 뭐예요? 지은이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던. 합성이야. 인터넷에서 배웠어. 지은이 얼굴이랑 다른 사람 몸을 합성했어.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어머니가 울먹였다. 더 리얼하게, 더 진짜같이 만들고 싶었어. 그래야 남자들이 더 관심 가져주니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건 범죄예요. 지은이한테도 그 남자들한테도 피해를 준 거예요. 알아, 나도 알아.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들어왔다. 왔다. 왜 이렇게 조용해요?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아버지가 멈췄다. 무슨 일이야? 민재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 때문이에요. 뭐? 아빠가 평생 엄마를 배신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민재야, 그게 무슨... 부정하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아빠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랑 바람 피웠는지,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가 미친 짓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건 아빠예요.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이 집안은 다 망가졌어요. 다음 날 민재는 지은을 만났다. 미안해, 지은아. 무슨 일이었는지 다 들었어.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어머니가 내 사진으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거 믿어지지 않아. 정말 미안해. 민재야. 지은이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민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너무 충격적이야. 내 사진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합성 사진까지 만들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엄마가 잘못한 거야. 나는 알아. 내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분을 보면 내 사진으로 남자들이랑 만나던 모습만 생각날 것 같아. 제발, 미안해, 민재야.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결혼 생각할 수가 없어.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락하지 마. 내가 정리되면 그때 연락할게. 지은이 카페를 나갔다. 민재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짐을 싸고 있었다. 어디 가세요, 엄마? 언니 집에 가려고. 엄마, 미안해, 민재야. 엄마가 다 망쳤어. 내 결혼도, 이 집안도.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그냥 여기 계세요. 제가 지은이 설득할게요. 안 돼.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지은이는 날 용서 못할 거야. 그리고 그게 맞아. 나도 날 용서 못하겠어. 어머니가 가방을 들었다. 너희 아빠한테 전해줘. 이혼 서류 보낼 거라고.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엄마, 잘 살아, 민재야.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민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그날 밤 아버지가 민재의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와도 될까? 네. 아버지가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다. 민재야. 네. 미안하다. 민재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내가 옳았어.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어. 내 엄마를 평생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 고맙다고도 미안하다고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다. 대신 다른 여자들만 쫓아다녔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익숙했어.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설레고 또 실증나고. 아빠, 근데 내 엄마는 항상 거기 있었어. 내가 아무리 배신해도 항상 집에 있었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바보같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생전 처음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봤다.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 엄마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늦었어요, 아빠. 알아. 아버지가 일어섰다. 민재야, 넌 나처럼 살지 마. 제발 지은이를 소중히 여겨.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지은이는 떠났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방을 나갔다. 3개월 후, 민재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결혼식은 취소됐다. 지은과도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는 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가끔 문자는 왔지만 만나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회사도 그만뒀다. 매일 술을 마셨다. 민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우리 가족은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민재는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민재야, 시간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민재의 심장이 뛰었다. 그래. 어디서? 우리 처음 만난 카페. 기억나지? 그래. 지금 갈게. 민재는 서둘러 카페를 나섰다. 그 카페, 3년 전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던 곳. 지은이 먼저 와 있었다. 왔어. 응. 민재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잘 지냈어? 뭐, 그럭저럭.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재야. 응? 나 많이 생각해봤어. 지은이 민재를 바라봤다. 내 어머니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됐어. 나도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하지만 생각해봤어. 내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을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깨달았어.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망가진다는 걸. 지은아, 너는 내 아버지와 달라. 나는 그걸 알아. 너는 날 소중히 여기잖아. 지은이 민재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6개월 후, 민재는 작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어머니, 아버지, 지은, 그리고 지은의 부모님,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네, 그러게요. 장모님이 대답했다. 어색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 씨한테도 사돈한테도.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지은아,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일어서서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당신을 평생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천천히 가요. 아주 천천히.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1년 후, 민재와 지은의 결혼식.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두 사람에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양가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손을 잡고 있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아직도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었다. 함께 신랑,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민재와 지은이 손을 잡고 걸어왔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민재는 부모님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합니다. 민재가 지은에게 말했다. 나도 사랑해. 지은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키스했다. 그리고 민재는 깨달았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실수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5년 후 민재와 지은의 집. 거실에서 3살배기 딸아이가 뛰어놀고 있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예쁜이. 어머니가 손녀를 안아 올렸다.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요리하시네.
아버지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할아버지 특제 스파게티란다. 와,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변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이제는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엔 함께 산책을 했다. 어머니도 변했다. 데이팅 앱은 진작에 삭제했다. 대신 동네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무료 급식소에서 일했다.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싶어. 지은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생각해? 응. 우리 가족 얘기. 응. 조금. 후회해. 나랑 결혼한 거. 민재가 지은을 안았다. 절대 아니야.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나도. 두 사람은 키스했다. 거실에서 딸아이가 소리쳤다. 아빠, 엄마, 뽀뽀 금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한때는 망가졌던 이 가족. 의심에서 시작해서 배신으로 끝날 뻔했던 이야기.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다시 시작됐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니까. 민재야, 밥 먹자. 아버지가 불렀다. 네, 지금 갑니다. 민재는 가족들이 있는 식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생각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외로움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사랑받지 못한 상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치유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족도 당신 자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